어머니, 이 굽 좀 보세요. 52년이라니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신 거예요, 대체? 일기장에 적으셨더구나. 내 신발 밑창이 닫아 없어질수록 내 자식들 인생은 단단해질 테니 나는 그걸로 되었다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신발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신발은 그저 신발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작은 물건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말해주기도 하죠. 묵묵히 걸어온 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신발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장례식장 복도 한켠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구두 한 켤레를 통해 자식들이 아버지의 인생을 처음으로 되짚게 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 어떤 신발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024년 봄 서울의 한 장례식장. 김철수 씨의 빈소는 조용했어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준호, 그리고 딸 은희가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문상객들은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늘 집에 계셨지만 늘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셨지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께 직접 여쭤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힘들진 않으셨는지. 문상을 마친 조문객이 나가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그 순간 딸 은희의 시선이 복도 한켠에 머뭅니다. 거기 다른 신발들과 떨어져 조용히 놓인 낡은 검은 구두 한 켤레. 아버지의 구두였어요. 은희는 천천히 그 구두로 다가갑니다. 구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어요. 굽은 한쪽으로 심하게 닳아있고 가죽은 여러 번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죠. 끈은 색이 바래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은희는 무릎을 꿇고 그 구두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구두를 신으셨을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발도 이렇게 오래 신으신 것 있으시지 않나요? 그 신발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은희는 구두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1970년대 초 25세 김철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이었어요.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와 고향 어머니께서 사주신 검은 구두 한 켤레. 아들아, 이 신발 신고 서울 가서 꼭 성공해라.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 구두가 바로 이 구두였을까요? 철수는 서울역에 내려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신발 밑창에서 서울의 거친 아스팔트가 느껴졌죠.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도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죠? 3년 후 철수는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신부는 철수의 구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구두 새 것 같은데 언제 사셨어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서울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 사주신 거예요. 귀한 거라 아껴 신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구두가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았죠. 곧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작은아들 준호가, 다시 3년 후 딸 은희가 태어났어요. 철수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그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매일 아침 그 검은 구두를 신고 출근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느꼈던 기쁨을. 1980년대 중반,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어요. 큰아들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와 학원비, 참고서비. 작은아들 준호도 곧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였죠. 철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어요. 주말에도 공장으로 나갔죠.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구두 좀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확실히 많이 낡았죠. 굽은 한쪽이 많이 닳아있고 가죽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신을 만해요. 구두 수선집에 가면 되지. 그 돈이면 민수 참고서 한 권 더 살 수 있었어요. 준호 운동화도 바꿔줄 수 있었죠. 여러분도 자식들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신 적 있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구두 수선집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구두 몇 년이나 신으신 거예요? 이제 수선도 힘들겠는데요. 철수는 난처하게 웃었죠. 20살 때부터 신었으니까. 한 15년? 그래도 한 번만 더 수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선집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구두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며칠 후 철수는 수선된 구두를 찾아왔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진 않았지만 아직 신을 수는 있었어요. 그 구두를 신고 철수는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두운 골목길. 구두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철수는 생각했죠. 좀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는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때는 철수에게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필요한 돈은 더 많아졌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조금만 더 하다가 평생을 조금만 더로 사시는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작은아들 준호도 곧 대학생이 될 예정이었죠.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철수는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나는 튼튼해요. 하지만 거울 속 철수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50대가 된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발밑에는 여전히 그 검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이제 25회를 함께한 구두. 굽은 수없이 갈았고 밑창도 여러 번 바꿨어요. 가죽은 덧대고 또 덧댔죠. 어느 날 딸 은희가 물었어요. 아빠, 왜 새 구두 안 사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사드릴까요?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 구두가 편해. 내 용돈은 내가 쓰렴. 은희는 그때 몰랐어요.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살 수 있으면서도 사지 않은 이유를. 그 돈이 자신들의 학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 아빠는 이게 편해. 2000년대 초반,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철수도 편해질 때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출근을 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공장을 다녔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아이들도 다 컸는데.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괜찮아. 일할 수 있을 때 해둬야지.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철수는 그 검은 구두를 신고 출근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철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구두는 이미 물에 젖어 무거웠어요. 젊은 직장인이 철수를 보며 생각했죠. 저 나이에 저렇게 낡은 구두를 신고 안쓰럽네.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어르신 보신 적 있으시죠?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 다시 현재 2024년 봄 장례식장 복도에서 은희는 여전히 구두를 바라보고 있어요. 큰오빠 민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뭘 그렇게 봐?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죠. 오빠, 이 구두. 아버지가 평생 신으신 구두야. 민수는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죠. 작은 오빠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세 남매는 말없이 아버지의 구두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아버지한테 새 구두 한 번도 안 사드렸네. 준호가 고개를 숙였죠. 나도 생각도 못했어.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고등학생 때 아빠한테 새 구두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하셨잖아. 나 그 말 믿고 안 샀어. 여러분도 이런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민수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죠. 구두 안쪽을 보니 깔창이 완전히 닳아 있었어요. 여러 번 갈아 끼운 흔적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다 닳아서 발바닥 모양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준호가 구두 뒤꿈치를 살펴봤어요. 굽은 한쪽이 심하게 닳아 비스듬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평생을 다니셨구나. 은희는 구두끈을 만져봤어요. 끈은 색이 완전히 바래서 원래 검은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죠. 몇 번이나 끊어져서 묶은 흔적도 있었어요. 민수가 구두 옆면을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1972년 봄,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사주신 구두를 봤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52년, 아버지는 52년 동안 같은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여러분은 52년 동안 간직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 물건에 담긴 세월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한 조문객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철수 씨, 참 좋은 분이셨어요. 민수가 물었죠. 저희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같이 일했지. 철수 씨는 진짜 대단한 분이야.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료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니, 자식분들이 모르세요? 철수 씨는 우리 공장에서 제일 숙련된 기술자였어요. 기계 고치는 일이면 철수 씨를 찾았지. 얼마나 손재주가 좋으신지. 그런데 왜? 구두는 준호가 손에 든 낡은 구두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료는 한숨을 쉬었죠. 철수 씨는 자식들 학비 때문에 평생 절약하며 사셨어요. 회식 자리에도 거의 안 나오셨고 점심도 늘 도시락 싸오셨지. 새 구두?
그런 거 살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직장 동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처음 알게 된 부모님의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빈소에는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웃으셨을까? 준호가 대답했어요. 내가 대학 입학했을 때야. 그때 가족사진 찍으면서 은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셨던 거 우리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 민수는 손에 든 구두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 구두 신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걸으셨을까? 준호가 말했죠. 새벽에 출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은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지? 졸업하고 나서도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잖아. 민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적이 없어. 세 남매는 아버지의 구두를 가운데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늦게라도 깨달은 순간.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신발장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운동화 한 켤레와 슬리퍼 한 켤레만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가져간 그 검은 구두 딱 세 켤레였습니다. 은희가 옷장을 열었어요. 옷도 많지 않았죠. 낡은 작업복 몇 벌과 외출복 두세 벌.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있었어요. 민수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적금도 여러 개 들어 있었죠. 준호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았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만 조금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저축을 하셨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새 구두 살 돈이 충분히 있으셨어. 그런데 왜 여러분은 부모님이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아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은희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1985년 3월 15일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나도 중학교만 다녔는데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다. 1988년 6월 20일 준호가 첫 상을 받아왔다. 수학 경시 대회 3등이라고 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학비 내는 것밖에 없지만 그것만은 끝까지 해주고 싶다. 1992년 4월 2일 은희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학원비가 부담되지만 딸아이 소원인데 들어줘야지. 구두는 조금만 더 신으면 된다. 은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수첩을 적셨습니다. 민수와 준호도 다가와 함께 읽었어요. 2003년 5월 10일 민수가 결혼했다. 장가든 아들을 보니 이제 내 역할도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은희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 조금 더 일해야겠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일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 적혀 있는 건 온통 자식 이야기뿐이죠. 준호가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자식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다. 손주들도 왔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고 준호는 해외 출장이 많다고 했다.
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보인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쁘다. 그게 당연한 거다.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 자주 못 뵀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인 날이 얼마나 되나?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를 듣는다. 의사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걱정만 시키게 되니까. 그동안 내 구실은 다 한 것 같다. 아이들 다 키웠고 결혼도 시켰고 저축도 좀 해뒀고 나중에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 만큼은 남겨뒀으니 이 구두도 이제 그만 신을 때가 된 것 같다. 52년을 함께 했으니 구두도 이제 쉬어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아버지가 아프신걸? 아셨어.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죠.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여러분도 부모님이 혼자 아픔을 감추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못난 자식들이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는 평생을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그냥 말이 없으신 분인 줄만 알았어. 표현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표현하고 계셨잖아. 이 다른 구두로, 이 일기장으로. 민수는 아버지의 구두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구두가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새벽마다 이 구두 신고 출근하시면서 비 오는 날에도 이 구두 신고 걸어오시면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말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 있다고. 준호가 말했죠. 우리가 그 마음을 몰랐어. 은희가 구두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 남매는 아버지의 구두를 가운데 두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도 깨닫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세 남매는 아버지의 구두를 영정사진 옆에 모셨어요.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저 구두는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가 대답했죠. 아버지께서 52년 동안 신으신 구두예요. 우리 3남매를 위해 평생을 걸으신 증거입니다. 조문객들은 구두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나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죠. 어떤 할머니는 구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남편도 저런 구두를 평생 신으셨지. 어떤 중년 남자는 자신의 발밑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나도 지금 내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걷고 있는 건가. 구두 한 켤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물건 하나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한평생이 담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의 구두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말했죠. 박물관에 기증하는 건 어떨까? 아버지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간직해야 해. 우리 집에 모셔두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 구두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구두는 민수네 집 거실, 액자 안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1947-2024. 이 구두와 함께 52년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여러분은 부모님의 물건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 물건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세 남매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민수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준호는 해외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죠. 아이들이 크기 전에 함께 있어야지. 은희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신발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자신들도 늙고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은 물건이 될 거예요. 그때 그 물건들이 사랑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말없이도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출근길에 늘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아이들을 위해 걷고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발에는 어떤 이야기가 새겨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부모님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거기 있는 낡은 신발 한 켤레. 그건 단순한 신발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걸어온 길입니다. 말없이 사랑을 증명해온 세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사랑은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죠. 낡은 구두처럼, 52년을 함께한 구두처럼, 새벽마다 그 구두를 신고 일터로 향했던 아버지, 비 오는 날에도 묵묵히 걸어왔던 아버지, 새 구두 살 돈이 있어도 자식들을 위해 참았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없으셨을지 몰라도, 표현은 서투르셨을지 몰라도 그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드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건강하세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에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후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 부모님의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전하세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남은 흔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신가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증거가 될 거예요. 김철수 아버지의 구두처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